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다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 내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는 약 20개 조금 넘는 학교들의 내신 대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 송파, 강남권에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치스쿨에서 저는 이제 대수의 개념 실력 파트를 맡게 될 거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이제 어떤 수업 철학이나 모종의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학생들이 수학을 좀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수학을 좀 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이상적인 꿈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그거는 조금 제 그냥 욕심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제 목표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성적대를 끌어올리는 것, 이게 제 수업 유일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규반에서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는 성적대를 말씀드리면요. 보통 각 학교에서 5%에서 15% 사이에서 학생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보통 1등급을 따오거나 아니면 1등급을 노리면서 열심히 하는, 그래서 반의 분위기는 아주 매우 좋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정규반을 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보통 그 성적대가 아니었어요. 보통 중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20%에서 30%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기간을 좀 지내오면서 이 20, 30%대에서 5에서 15%대로 이렇게 성적 구간을 좀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지금 그 기간 동안 중학교 3학년 동안 그렇게 학생들이 실력이나 성적이 이렇게 끌어올려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 뭐 저는 이제 제가 자화자찬해서 제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기간에 수학 공부를 좀 잘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렇게 성적 상승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상위권 도약계 검증된 약속 이렇게 매번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말을 꼭 앞에 써두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수업 슬로건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지금 이루었던 제 수업의 결과, 그리고 내신에 대비의 결과물을 그냥 여기에다가 쭉 써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오픈하게 될 중학교 3학년 반들도요. 그다음 뭐 대치스쿨 포함해서도요. 다시 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대치스쿨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수업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중학교 3학년 기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중3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1학년, 2학년 내신에서의 그 성과가 결정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학교를 그냥 가정을 해드릴게요. 이 동네가 평균적인 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보면 어떤 두 학생의 예시를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두 명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떤 8번쯤에 도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8번 자체도 나름 로드가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이 8번 자체가 8번쯤 되면요. 보통 다 기출의 냄새를 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출이라 하면 교육청 기출 기반 베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해서 출제가 돼왔던 요소를 품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반응이 되는 두 학생이 그 학생 두 명이 이 반응한 게 좀 다른데요. 첫 번째가 이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과 그다음에 이 분석을 충실히 했던 분석이 좀 공부 자체에 기출문제 분석이 좀 잘 되었던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학생은 분석이 좀 미흡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심리 상태예요.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이 좀 문제를 풀고 있어요. 분석이 탄탄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돼요.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를 풀어봤구나. 이거를 이렇게 접근했었고 이렇게 풀어봤었던 기억이 있다. 이거를 아이들이 뭐 되뇌면서 문제를 읽는 건 아니고요. 읽으면서 무의식 중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읽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풀이 전략이 읽으면서 이미 세워집니다. 그러면 다 읽고 바로 풀이가 들어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분석이 안 된 친구인데
나름 머리가 좋거나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학 머리가 좋다? 그러나 분석이 안 된 친구는요. 시간에서 이렇게 갑니다. 쭉 문제를 읽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찬찬히 분석을 하고 다 읽고 나서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풀이 전략을 그 다음에 수립하는 거죠. 시간차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만 풀고 있는 게 아니고 20문제를 쭉 끌고 와야 되고 이 시험은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시간 누적을 못하게 되면 뒤에 가서 학생들 촉박하죠. 아무리 강심장인 학생도요. 15분 남았는데 4문제 푼다? 다 못 풀어요. 떨려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등수학에서 가장 핵심은 시간 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관리는 2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시간 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 수학 실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출문제에 대한 기억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이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고등수학을 암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출문제를 분석해봤던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수학 실력이 좋으면 이 기억량을 늘릴 수 있죠. 그리고 기억이 되면 다시 또 수학 실력 자체가 상보적인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 거는 이 2가지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선 얘기고 차후의 얘기고요. 일단 필요한 건 이 기억량, 학습 데이터량, 문제풀이량 자체를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탕이 돼야 실제 내신에서 아이가 50분 내에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쏟아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특히나 대치동에서의 수학 내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요. 게으르면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중3 때 필요한 거는 이 목표만 하나 가지고 본다면 딱 3가지라고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규율과 루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학생들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지각하거나 숙제가 밀리는 학생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에 처음 강사했을 때 불타 올랐을 때는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쟤도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하게 잡아가요. 중3 때부터 그 습관을 잡아가면요. 그것이 쭉 이어졌을 때 6개월 기간, 7개월, 앞으로 지금 몇 월이죠? 5월이죠. 앞으로 7개월 동안의 그 기간은 무시 못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중요한 거는 마라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에 많은 문제를 던져서 소화시키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7개월 동안 이 페이스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주당 100문제 정도 분석적으로 소화해 보는 것. 그러면 이제 보통 대치동에서 수업 2번 하면요. 회당 50제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치스쿨에서는 제가 주 3회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회당 30에서 40개 정도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매주 100문제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이 역량을 이 7개월 동안 유지해 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이 기억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규율과 루틴이란 말씀은 물론 제가 뭐 지각을 해서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학생들이 숙제를 못 해올 수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이때까지 쌓아왔던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꼭 클리닉을 깝니다. 제가 토요일에 방학 때 1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 오픈할 거거든요. 이때 저번에 제가 윈터스쿨도 들어갔었는데 이 윈터스쿨에서 지금 제가 조금 그랬던 게 아이들 토요일에도 학원을 하루 종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를 못한 학생들 소환을 할 수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할 수 있어요. 주중에 대치스쿨은 5일 동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하면서 숙제가 조금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가 토요일날 또 숙제가 안 된 학생들을 소환해서 계속해서 주당 100문제 정도의 페이스를 맞춰 놓도록 초반에 습관을 잡아 놓을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은 이제 제 역량 요소인데요. 지금 저는 아마 또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할 게 뭐 개념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념 설명을 잘한다가 굉장히 좀 위험한 워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 설명을 잘한다는 건 사실 저는 참 어려웠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해왔던 거라. 그러나 개념 설명을 잘한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개념이 있어 이거를 그냥 줄로 써주고 필기시키는 것, 이거는 개념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글귀를 읽어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로 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이 포인트를 지적해 주는 게 이 개념 설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A 더하기 B와 뭐 고등학교 1학년 1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A, B가 있으면 이 둘을 조합한 게 곱셈 공식이죠. 근데 이게 다항식의 연산 1단원에서 나왔다면 5단원의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2차 방정식에. 그러면 이게 두 근의 합과 곱의 역할을 하는 것까지 이 둘이 연계가 됩니다. 자, 이 모두가 1학기 중간고사범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시험지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뻔하죠. 이렇게 분석 안 시키고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을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접근했을 때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원 간의 연계라든지 혹은 이 개념이 이것과 맞닿아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 이게 개념 설명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개념이 출제 요소로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제가 개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출제 요소를 다 분류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그 출제 요소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문제들을 전부 다 분류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래야 많은 양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 분류해서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이 요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들 접근했을 때 그 문제들이 한 통속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같은 계열의 문제니까 아이들 눈에는 서로 달라 보이는 문제지만 실제로 다 같은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패턴화시키면서 문제들 묶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실제로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이 선행이에요. 선행을 효과는 두 가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다들 아시는 첫 번째 효과는 2학년이 편하다. 2학년 때 대수미적분 원할 때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다들 아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 대수와 미적분 확통 개념이 거꾸로 적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수에서 삼각함수의 각의 회전에 대한 개념을 관점을 배웠다면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복소수에서 복소평면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각회전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 다 복소평면을 쓰는데 이게 학습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대수가 탄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 원에서 2차 함수를 접선에 대한 개념을 미분과 함께 배웠다. 그러면 거꾸로 2차 함수의 접선에서 이 접선 개념을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온 김에 또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굉장히 1학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때 아이들 되게 무서운 게 이때 접선의 기울기보다 날카로운 직선은요. 교점이 계속 2개인데요. 이것보다 완만한 직선은요. 교점이 2개였다, 3개였다, 4개였다, 3개였다, 2개였다 이렇게 바뀌어요. 패턴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결정짓는 건 이때 접선 기울기예요. 그거는 미분으로 풀었을 때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미분을 아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학생들은 그림을 대충 그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아이들은 그림상에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 앞에서 배웠던 것과 연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꾸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확통도 마찬가지고요. 순열 조합할 때 큰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 선행의 효과는 명백한데 그것을 거꾸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사실은 심화 개념까지 나가야 됩니다. 심화 과정까지는 나아가 봐야 되고 수능 기출 문제를 꼭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연말까지 공부해서 연말까지 미적분 원의 심화 과정까지는 한번 해본다. 그것도 제대로 해본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서는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개념을 소개하는 샘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뭐 교과서에서 원의 방식 뭐야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출제 요소들로 현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뭐 이런 포인트들이고요. 뭐 이것도 뭐 유무리함수에서 유무리함수의 대칭성이나 뭐 무리함수의 곡률 구조가 문제화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다 상세하게 정리해 준 거고요. 이걸 아이들에게 따로 필기시키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계속 보면서 생각하게끔 해요. 그래서 개념 단계에서는 따로 필기를 안 시키고 다 정리해서 읽어보고 복습할 수 있게 구조로 제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다 녹여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 각 출제 요소 파생될 수 있는 각 출제 요소과 연계된 문항들을 쭉 주는데
학생들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는 문제라서 접근법이 중구난방이면 이것들은 학습이 된 거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묶어가면서 학생들의 쭉 문제들이 다 똑같이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두면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들인데요. 학생들 눈에는 다 다르게 보여서 그러니까 아까 이 분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읽어가면서 전략을 그다음에 수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대치스쿨에선 테스트를 10문제를 볼 텐데요. 그 10문제를 보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고요. 이 항상 이 유사이제가 달려 있는 클리닉지가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풀어오는 것이 한 사이클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도 계속해서 교재에서 배웠던 문제를 반복해서 유사 문제까지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나 그다음 뭐 설계하는 목표, 1학년까지 갖춰야 될 능력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름방학 주말 클리닉 토요일 운영하고요. 아이들 맞춰서 시간대 맞춰서 만약에 과제가 안 되는 학생들 있다면 불러서 좀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질의응답 채널도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주말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활용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과제 추적하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테스트 피드백에 대한 과제 교재 피드백에 대한 뭐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문제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대치스쿨과 별개로 올해 제가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운영할 커리큘럼인데요. 대치스쿨에선 대수 개념 실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규에서는 제가 대수 실력 파트 조금 더 어렵게 가긴 합니다. 심화스러운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쭉 가다가 아이들 대치스쿨 끝나고 나서 8월 19일에 합류해서 부드럽게 삼각함수를 좀 더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부터는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1 심화까지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그 대수 미적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그 수능 과목에 대한 선행 구조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보실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 사이클 테스트란 건데요. 제가 테스트를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 대수를 배웠어요. 그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9월 과정이 있는데 이 9월 과정에서 대수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복습해서 배울 수 있는 구조로 테스트를 이제 한 회차 더 한 달 정도 더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병기로 이제 미적분 1의 개념 실력을 다뤄도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미적분 1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쭉 나가서 계속해서 좀 장기 기억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수업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조금 로드가 있는 커리큘럼이라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당연히 힘들어야 결과물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편해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치스쿨 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동안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